6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주요 사항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쇼입니다.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방향이 좀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런데 뭔가 지금 꿈틀꿈틀 하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자,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SBC, 홍콩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홍콩의 움직임은 우리가 벌써 알고 있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제끼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모든 나라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주고 있는 홍콩. 역시 꿍꿍이를 알 수 없는 중국인데, 자, 홍콩 그리고 상하이 뱅킹 콜포레이션, 이게 HSBC입니다. 홍콩에서는 가장 큰 은행, 여기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요. ETF 상품을 출시하는 건 아니고 고객들이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CSOP 비트코인 선물 ETF, 그리고 CSOP 이더리움 선물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암호화폐가 도대체 뭔지 교육이 필요하죠. 홍콩이 너무 달려나가니까 미국 기관들도 살짝 위협을 느끼고 갑자기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매도만 하다가 신호를 받았는지, 마지막 막대기 지난주인데요.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187 밀리언 달러, 이더리움은 7.8, 그리고 여러 멀티에셋은 8.1, 쇼트는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달러를 추가로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늘렸다. 기관들도 역시 포모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지금 긴장감을 느끼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 여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뭔가 살짝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코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월스트리트는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다, 이런 소식에 또 갑자기 분위기가 살짝 뜨거워지는 듯한, 그런데 이 코인의 가격은 너무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 뚫고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는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록이 앞서서 그냥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는데 뒤에 동생들이 분위기 맞춰줄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대형 기관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록,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9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을 했고요. 파트너는 코인베이스. 그 다음 피델리티,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고요. 4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피델리티,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레이딩 서비스를 벌써 시작하고 있고, 수탁 서비스도, 그리고 크립토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델리티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 3.3조 달러 규모, 여기서는 JPM 코인을 만들어서 유로 그리고 USD를 토큰화해서 트랜스퍼를 하고 각 은행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모겐 스탠리 3.1조 달러, 세계의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파트너는 갤럭시 나이딕. 골드만삭스 2.6조 달러, 크립토 장외 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갤럭시. BNY 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입니다. 1.9 트릴리언 달러.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홀드하고 트랜스퍼를 하고 수탁 서비스 등등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 비트코인 ETF를 벌써 유럽에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6 트릴리언 달러. 이 친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자산의 규모가 27 트릴리언 달러, 27조 달러, 이 정도 규모의 이 기관들이 이렇게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어쩌고 저쩌고 장외 거래, 코인 어쩌고 이런 서비스를 막
제대로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다른 친구들이 해치펀드 얘네들보다 조금 밑에 애들이 쳐다보면서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막 포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대형 기관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이 손실 너무 크게 보고 있는 줄 알고 위로 차원에서 전혀 아니겠죠. 이 친구들은 본인들의 실리를 위해서 뭔가 지금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움직여야 되겠다는 이런 필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아요.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45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 거절, 아니면 연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 거절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달 말쯤이나 그 다음 달 초쯤 갑자기 연기! 이런 소식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장이 실망감에 팍 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블랙록도 안 되는 건가? 게리 갠슬러의 절대 파운가 보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또 이 친구들이 또 아싸 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블랙록만큼은 승인을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는데 그런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차로 한번 거절을 슬쩍 했다가 조건적으로 뭔가 딱 바꿔서 갑자기 또 승인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길게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다음 반감기 후 그리고 2030년까지도 내다보잖아요. 그때는 뭐 50만 달러, 60만, 100만 달러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막연하게 지금은 보이지만 선행돼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제도적 장치들. 그리고 이런 규모의 자금이 막 빨려 들어와야지 뭐 비트코인이 저 위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가격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길게 내다보면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제롬 파월이 연설이 있습니다. 금리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큰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PCE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연준에서는 CPI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PCE가 지난달에는 4.2에서 4.4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PCE가 꺾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어 PCE, 에너지와 음식을 뺀 이건 조금 더 안 좋아 보입니다. 4.4, 4.7, 4.6, 4.6, 4.7 거의 그대로죠. 이렇게 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다음 달에 0.25%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76.9%. 야,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건 이번 주에 발표될 PC 그리고 다음 달에 6월 달 CPI를 발표하니까 그런 수치들을 보면서 충분히 크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거시경제 말고도 이번 주 금요일은 코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6.8 빌리언 달러 68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자, 여기입니다. 6월 30일. 와, 굉장히 높아 보이죠?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런 구간에 비해서 특히나 높은데 물론 이제 다른 옵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어느 가격대에 포진이 되어 있는가 보면 초록 색깔이 콜 옵션, 올라가는데 돈을 거는, 빨간 색깔은 풋 옵션, 내려가는데 돈을 거는. 여기가 29,750달러. 여기 건 사람들은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3만, 4만 이런 데 건 사람들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풋 옵션,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쇼트 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 옵션들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된다.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옵션의 미결제 약정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거의 이 부분과 맞먹습니다.
부울장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뭐 6만 달러 때, 그때처럼 사람들이 지금 위험하게 거의 도박처럼 막 그냥 돈을 질러댄다. 옵션을 걸고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너무 높았을 때는 결국은 꺼지면서 가격 하락과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빠지면서 가격도 함께 빠지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가 올 3월 비트코인이 갑자기 반등하는 바람에 다들 뜨거웠는데 이때 미결제 약정이 쭉 빠지면서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뜸들이지 말고 그냥 달려가지. 그렇죠? 근데 뭐 어디로 가든 단기간의 움직임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나 여유를 갖고 길게 바라보고 편안하게 투자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